폭발적인 아이디어는 어떻게 탄생하는가? 아이디어는 왜 필요한가? 아이디어가 없으면 타인의 아이디어가 내 아이디어가 되기 때문이다. 타인의 사명이 내 사명이 되고 말기 때문이다. 아침 9시가 되면 기다렸다는 듯 전화벨이 울어대고 수많은 사람들이 수화기를 붙잡고 소리를 질러가며 분주하게 뭔가를 한다. 내 아이디어가 없으면 그 수많은 사람들 중 한 명이 되고 만다. 늘 벌어지는 풍경인 만큼 문제될 것은 없다. 하지만 당신이 원하는 변화는 기대하지 않아야 한다. 18권의 베스트셀러를 쓴 작가 세스 고디인 만큼 우리에게 아이디어에 대해 잘 알려줄 인물도 없다. 그의 책들은 35개가 넘는 언어로 번역되었고 그의 아이디어가 전파되는 방식과 리마커블한 마케팅 전략에 관한 글들은 수백만 비즈니스맨들을 사로잡았다. 그는 요요다인과 스퀴드 등 여러 회사를 설립했고 그가 운영하는 블로그는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블로그 중 하나다. 2013년 그는 다이렉트 마케팅 명예의 전당에 입성했다. 최근에는 킥스타터를 통해 4권의 책을 연달아 출간함으로써 출판계를 깜짝 놀라게 했다. 책 출간을 위한 모금 캠페인은 단 3시간 만에 목표액을 도달함으로써 킥스타터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출판 프로젝트가 기록되었다. 세스는 이렇게 말했다. 좋은 아이디어를 떠올리지 못해 힘겨워하는 사람들은 사실 신통자는 아이디어도 별로 떠올리지 못한다. 반면에 좋은 아이디어가 많은 사람들은 황당하고 터무니없는 아이디어를 그보다 몇 배는 더 많이 갖고 있다. 황당한 아이디어를 끊임없이 내어놓다 보면 좋은 아이디어도 몇 개쯤은 반짝 나타나는 법이다. 20개가 넘는 회사를 설립해 그중 17개는 실패했지만 남은 3개가 성공한 덕분에 수천만 달러를 벌어들인 제임스 R. 투처 또한 세스 고딘의 의견에 동의한다. 그는 미국에서 가장 명성 높은 헤지펀드 매니저이자 기업가, 베스트셀러 작가다. 그는 보다 더 빠르게 거대하고 열성적인 팬덤을 구축한 인물을 본 적이 없다. 제임스는 매일 아침 메모장이나 작은 노트에 아이디어 10가지를 적는 습관을 들이라고 강력하게 권한다. 이 연습은 아이디어 근육을 발달시키고 필요한 상황에서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자신감을 키워준다. 아이디어의 주제는 무엇이든 상관없다. 중요한 건 꾸준한 연습이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아이디어 10개가 떠오르지 않으면 20개를 생각해내면 된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완벽한 아이디어를 꺼내라고 심한 압박을 가한다. 완벽주의는 아이디어 근육의 적이다. 우리의 뇌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당황스럽거나 바보 같거나 고통을 줄 것 같은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걸 막으려고 한다. 이런 방어 기제를 차단하는 방법은 뇌가 터무니없는 아이디어를 떠올리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완벽한 아이디어가 아니라 좋은 아이디어라는 사실을 잊지 말자. 무엇이든 떠올려야 아이디어 풀을 풍성하게 채울수록 좋은 아이디어의 탄생 가능성이 높아진다. 예를 들어 당신에게 책을 쓰기 위한 꽤 좋은 아이디어 5개 있다고 해보자.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는다. 이때 터무니없는 생각들이 위력을 발휘한다. 막힌 아이디어의 출구를 찾을 때 제임스와 세스가 즐겨 쓰던 방법이 있다. 우연히 책상 위에 놓인 책 도로시와 오즈의 마법사를 들추면서 도로시와 윌 스트리트의 마법사라는 이야기를 생각해내는 것이다. 캔자스주에 사는 도로시가 어느 날 태풍에 휘말려 윌 스트리트 한복판에 떨어진다. 고향집으로 돌아가려면 윌 스트리트의 마법사를 찾아가야 된다.
그런데 우여곡절 끝에 찾아간 마법사는 도로시에게 초단타 펀드 매니저로 일해볼 것을 제안한다. 이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인가. 하지만 이 어이없는 스토리가 도로시라는 널리 알려진 동화 속 캐릭터를 더 현대적이고 더 매력적이고 더 입체적인 새로운 인물로 만드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아니, 분명 도움이 된다. 이 책의 많은 타이탄들이 실제로 이 같은 방법을 크리에이티브한 아이디어를 짜는데 활용하고 있다. 아이디어가 막혔을 때는 주변의 책장을 둘러보라.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은 책도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지 않은 안타까운 책도 있을 것이다. 당신을 매료시킨 홍보 카피가 박힌 책도 있고 진부한 제목 때문에 실패한 책도 있을 것이다. 그것들을 서로 결합해 재미있는, 황당한, 누구도 들어보지 못할 법한 이야기를 짜봐라. 제임스를 비롯한 타이탄들의 아이디어 노트는 대부분 2개의 단으로 나누어져 있다. 한쪽 단에는 아이디어 목록을 기록한다. 다른 쪽 단에는 각각의 아이디어를 끌어가는 첫 번째 단계를 적어 놓는다. 이 첫 번째 단계의 기록이 중요하다. 첫 걸음을 떼는 순간 아이디어가 당신을 어디로 이끌어 줄지 몹시 흥미로워지기 때문이다. 파격적인 아이디어로 늘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버진그룹의 CEO 리처드 브랜슨을 예를 들어보자. 이제 막 자신의 사업을 한창 시작하던 무렵의 어느 날 그는 자신이 즐겨 이용하는 항공사의 서비스가 그날따라 영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래서였을까? 문득 아이디어 하나가 떠올랐다. 그는 노트 한쪽 단에 이렇게 적어 넣었다. 항공사를 만든다. 그리고 나자 피식 웃음이 났다. 아직 돈도 없고 아무런 사전 지식도 없는 일개 잡지 발행인이 어떻게 항공사를 만들 수 있단 말인가. 그렇게 웃다가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는 노트의 다른 쪽 단에 이렇게 적어 넣었다. 보잉사를 찾아간다. 내가 임대할 수 있는 비행기가 있는지 알아본다. 와우, 리처드는 진짜 보잉사를 찾아갔고 항공기 2대를 임대하는 거래를 성사시켰다. 그리고 이것이 곧 보통 사람은 꿈도 꾸지 못했을 버진 항공의 첫걸음이었다. 제임스는 이렇게 말했다. 첫걸음을 떼는 게 너무 힘들게 느껴지는 아이디어는 버려라. 그건 갖고 있을수록 계속 머릿속만 복잡해진다. 아이디어는 무조건 많아야 하고 아이디어의 실행 플랜은 무조건 간단해야 한다. 좋은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것은 모두 연습일 뿐이다. 많은 걸 떠올리고 많은 걸 버려라. 폐기하라. 안 되는 걸 끌고 안고 평생을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면 깜짝 놀랄 것이다. 나는 몇 년 전 와이어드에서 주최한 컨퍼런스에 참석한 적이 있다. 그 자리엔 내노라 하는 독창적 사상가와 인물들이 모여들었는데 그들 중 플라톤이라는 사진작가의 강연이 가장 인상 깊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정신 나간 일의 목록을 만들어라. 사람들은 당신의 진지하고 뛰어난 생각보다 당신의 그 미친 생각을 더 좋아할 가능성이 크다. 나는 목록을 만들었다. 내 돈을 모두 기부한다. 전 세계 서점에 진열된 내 책을 모두 사들인다. 6개월 동안 인터넷 접속을 완전히 끊는다. 그러다가 점점 황당하고 터무니없는 아이디어의 영역으로 빠져들어갔다. 내 양발을 절단한다. 이러한 내 생각까지 이르렀지만 목록은 점점 불어났다. 그 중에는 창업한 회사를 떠나 무기한 방학 갖기도 포함되었다. CEO인 내가 무기한 방학? 그러면 100% 회사는 망할 터 있다. 하지만 이것은 마침내 최근 5년 사이에 내가 생각해낸 가장 중요한 아이디어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 세스와 제임스를 비롯한 타이탄들은 강조했다.
당신이 떠올릴 수 있는 근사한 사업 아이디어는 1년에 몇 개 안 될 것이다. 중요한 건 재미다. 돈이 될 만한 게 아니라 흥미를 자극할 만한 아이디어를 최대한 작성해야 한다. 이 책의 타이탄들이 추천하는 아이디어 작성 목록은 다음과 같다. 내가 새롭게 만들 수 있는 낡은 아이디어 10가지. 내가 직접 발명할 수 있는 우스꽝스러운 물건 10가지. 내가 쓸 수 있는 10권의 책. 구글, 아마존, 트위터 등을 이용한 사업 아이디어 10가지. 내가 아이디어를 보낼 수 있는 사람 10명. 내가 촬영할 수 있는 팟캐스트나 동영상 아이디어 10가지. 중간 상인을 없앨 수 있는 업계 10곳. 다른 사람들은 종교처럼 떠받들지만 나는 동의하지 않는 10가지. 내가 예전에 쓴 짧은 메모나 게시물을 이용해 돈을 벌 수 있는 10가지 방법. 친구가 되고 싶은 전혀 모르는 사람 10명. 어제 배운 것 10가지. 오늘 평소와 다르게 할 수 있는 일 10가지.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10가지 방법. 결국 모든 아이디어는 이야기를 위해 존재한다. 큰 성공을 거둔 인물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많은 사람들을 사로잡는 매력적인 이야기를 가졌다는 것이다. 아이디어는 이야기의 입구와도 같다. 세스 고디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잠잘 곳도 먹을 곳도 풍족한 곳에 사는데 자꾸만 잘못된 것들을 떠올리는 악순환에 빠지곤 한다. 얼마나 많이 거절당했는지,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를 시도 때도 없이 떠올린다. 누군가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배신하거나 실망시켰던 일들 또한 귀에만 대면 떠올린다. 대체 왜 그래야 할까? 왜 그것들을 기억해야 할까? 그런 기억들은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줄까? 그럴 리 없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악순환에 매달려 있다. 매력적인 생각이 떠오를 시간이 없다. 세스에 따르면 좋은 아이디어를 생각해낼 수 있는 마인드와 환경을 갖기 위해선 먼저 일이 굉장히 잘 풀린 경우를 떠올려야 한다. 위험을 감수하고 모험을 감행했던 가슴 벅찬 시간을 떠올려야 한다. 누군가의 하루를 환하게 밝혀줄 수 있는 그런 뿌듯한 순간을 떠올려야 한다. 그렇게 한순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세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으로 재정립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마침내 내게 어울리는 이야기를 풀어낼 아이디어를 떠올리게 된다. 그리고 그 아이디어로 이야기를 만들어 세상을 사로잡게 된다. 세스는 다시 이렇게 덧붙였다. 당신의 머리와 가슴 속에 있는 이야기가 당신의 삶에 울림을 주지 못하면 즉시 사용을 멈춰라. 이 책에 등장하는 많은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들과 창의적인 아티스트들 또한 세스에게 동의하며 말했다. 아이디어는 당신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다. 당신이 직접 선택하는 것이다. 자신의 내면을 깊게 파고 들어가 아직 하지 못한, 차마 하지 못했던 전혀 다른 이야기를 찾아내라. 그러면 당신은 게임의 판도를 바꿔놓을 수 있다. 엄마와 아이들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모은 바 있는 디자이너 린 고든은 이렇게 말했다. 아이디어를 갖고 성공적인 사업을 하고 싶다면 답은 하나다. 아이디어가 넘치는 곳이 아니라 아이디어에 굶주린 곳으로 가라. 린 고든은 여러 해 동안 장난감과 영유아를 위한 물건들을 디자인하는 사업을 운영해왔다. 그런데 그녀는 사업에 늘 난관에 부딪혔다. 미국의 장난감 회사들이 좀처럼 그녀를 사업 파트너로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다.
무리도 아니다. 대형 장난감 회사들은 린 고든에게 제안하는 것 말고는 엄청난 아이디어들이 이미 한가득 쌓여 있기 때문이다. 린은 친분이 두터운 세스 고딘에게 이런 고민을 털어놓았다. 그러자 세스는 그녀를 설득하기 시작했다. 린, 나랑 같이 책 사업이나 하는 게 어때? 출판업계는 제대로 보수도 못 받는데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매일같이 자기 책상 위에서 다음 아이디어를 발견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아마도 그들은 내가 팔려는 걸 사고 싶어 혈안이 될걸? 그의 조언이 있고 난 두 달 후 리는 아이들의 창의적인 활동을 돕는 시리즈를 만들어냈다. 그리고 그녀는 출판사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500만 세트 이상의 카드를 팔아치웠다. 앞에서 타이탄들이 추천한 아이디어 목록을 살펴보면 유난히 눈에 띄는 리스트가 하나 있다. 내가 아이디어를 보낼 수 있는 사람 10명. 이는 무슨 뜻일까? 세스가 명쾌한 답을 제시한다. 사람들에게 보여주고픈 아이디어가 생겼다면 10명에게 말하고 보여주고 공유하라는 것이다. 이때 그 10명은 이미 당신을 신뢰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이어야 한다. 만일 그들이 자기가 보고 들은 걸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는다면 그건 당신의 아이디어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얘기다.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그들이 다른 사람에게 소문을 내기 시작한다면 이제 당신의 아이디어는 궤도에 올랐다고 봐도 된다. 아이디어를 떠올릴 때도 우리는 작게 시작해야 한다. 매 순간 내가 남길 수 있는 가장 작은 족적은 뭘까? 내가 시간을 들일 가치가 있는 가장 소소한 프로젝트는? 내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장 소규모 집단은 어디에 있을까? 등을 자문해 볼 만한 것을 타이탄들은 권한다. 가장 작은 것은 달성하기가 쉽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조언한다. 우리는 가능하다면 큰 걸 고르고 싶어 한다. 큰 것 속에 숨을 곳이 많기 때문이다. 성공하고 싶다면 절대로 숨지 마라. 사람들이 당신을 찾을 수 있는 장소에 항상 있어라. 그곳에서 구명정이 몇 척 없는 사람들과 항해를 시작하라. 똑똑한 사람들을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성공을 위한 마크의 가장 큰 노력은 가장 똑똑하고 실력을 갖춘 인재가 물건을 만들게 하는 것이다. 그런 인재들은 어디서 존재할까? 마크에 따르면 그들은 어디에나 존재한다. 그들은 오라클, 세일즈포스닷컴, 어도비, 애플, 인텔 등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 아니면 맥도날드 매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보험사나 은행에서 일하고 있다. 어디서 뭘 하고 있든 상관없다. 마크는 이렇게 말한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회사에서 퇴근해 무엇을 하느냐다. 우리는 그들의 낮 시간에는 관심 없다. 10중 8구 그들은 돈을 벌기 위해 회사에서 시키는 일들을 하고 있을 테니까.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건 그들의 취미가 무엇이냐다. 밤 시간과 주말에 그들이 매달려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끈질기게 관찰해 정보를 얻는다. 뭔가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한 흥미로운 일을 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청난 돈을 벌어다 줄 사람이다. 데릭 시버스는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을 위한 최고의 교사이자 최고의 크리에이티버이자 최고의 장난꾸러기다. 1998년 데릭은 CD 베이비라는 온라인 음반 스토어를 만들었는데 15만 명의 음악가가 등록되어 연간 $1억 매출을 올렸다.
2008년 대릭은 CD 베이비를 220억 달러에 매각한 뒤 그 수익금을 음악 교육을 위한 자선단체에 기부했다. 그는 가장 인기 있는 테드 컨퍼런스의 강연자이자 우드 에그라는 자신의 회사를 통해 33권의 책을 펴낸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하다. 성공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냐는 질문에 대릭은 이렇게 답했다. 세 번째 떠오르는 게 정답이다. 어떤 질문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대답은 별로 재미가 없다. 그냥 자동으로 튀어나오기 때문이다.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첫 번째 그림, 모나리자, 천재의 이름을 한 명 된다면 아인슈타인. 퍼뜩 생각나는 음악가는 모차르트. 이를 두고 경제학자 데니얼 카너먼은 즉각적이고 무의식적인 자동 사고라고 불렀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자동 사고가 아니다. 자동 사고는 느리지만 의식적이고 이성적인 사고가 있다. 대릭은 이 의도적 사고를 활용해야 하는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성공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아마 리처드 브랜슨이나 스티브 잡스일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이 이들을 떠올려 답을 할 때 잠시 숨을 고르며 세 번째 인물을 생각해보라. 좀 다르고 새로운 인물이 나타날 것이다. 할아버지나 아버지처럼 교과서에는 실리지 않지만 뭔가 가치 있는 삶을 살았던 인물이 떠오를 때 우리는 성공에 대해 더 근원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이게 아이디어의 진보이고 발전이다. 대릭은 성공하려면 가격을 올려야 한다는 마크 앤드리슨의 철학을 유감없이 실천에 옮겨 대성공을 거둔 인물이다. 사업 아이템을 고민하던 그는 어느 날 우연히 뉴욕주 우드스톡에 있는 작고 귀여운 레코드 가게를 방문했다. 매장에는 그 지역 뮤지션들의 위탁 판매 CD가 진열돼 있었다. 그는 주인에게 물었다. 여기서 내 CD를 팔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인이 대답했다. 원하는 판매가를 정해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CD가 한 장 팔릴 때마다 4만 달러의 수수료를 받아요. 매주 한 번씩 방문하시면 수수료를 제외한 판매 금액을 드릴게요. 그날 밤 대릭은 새롭게 웹사이트를 만들었고 이렇게 공지했다. 원하는 판매가만 직접 정하세요. 우리는 CD 한 장당 4달러의 수수료만 받고 나머지 판매 금액은 매주 정산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작업하다 보니 새로운 앨범 한 장을 시스템에 등록하는데 45분이나 걸린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앨범 표지를 스캔하고 포토샵으로 작업해 필요 없는 부분을 잘라내고 뮤지션이 직접 쓴 앨범 소개문의 맞춤법 오류를 수정하는 등 생각지 못한 잡다한 일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는 천천히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자신이 들이는 45분이라는 시간이 25달러의 가치가 있다는 답을 얻었다. 그는 사이트에 등록하려는 사람들에게 25달러의 등록비를 받기로 했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보니 이런 비용 면에서 볼 때 25달러와 35달러는 별 차이가 없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10달러와 50달러라면 이야기가 다르다. 하지만 25달러와 35달러는 머릿속에서 똑같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지 않겠는가. 대릭은 좀 고민하다가 마침내 등록비를 35달러로 책정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단지 가격을 올릴 차원이 아니었다. 누군가 분명 깎아달라고 부탁할 것에 대비한 여유분 확보도 염두에 뒀다.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 이 미세한 차이는 결과에서 엄청난 차이를 불러온다. 대릭은 가격을 올림으로써 사람들이 좋아하는 가격 할인에도 성공할 수 있었다. 35달러의 등록비와 CD가 한 장 팔릴 때마다 4달러의 수수료, 그리고 종종 벌인 할인 이벤트, 이 세 가지가 대릭의 사업을 10년 동안 가능하게 했다. 좀 더 느리게 생각할수록 상황이 단순해지면서 가야 할 길이 보인다.
사업 아이디어를 다수가 즉각 쉽게 떠올리는 패턴에 맡기지 않았기에 나는 온라인 비즈니스 아이템을 동네 레코드 가게에서 얻을 수 있었다. 그리고 방문한 지 5분 만에 내 사업 아이디어를 실행에 옮길 답을 얻었다. 성공은 이처럼 늘 역설적이다. 느리게 가면 가장 좋은 것을 빠르게 얻는다. 다음은 대릭이 자신의 강연을 듣기 위해 모인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다. 그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면 분명 당신은 뭔가 바뀌어 있을 것이다. 천천히 그의 이야기를 따라가 보라. 산타모니카 해변 근처에 살 때 저는 한 친구 덕분에 자전거 타기에 푹 빠진 적이 있습니다. 당시 해변 옆으로는 아주 훌륭한 자전거 도로가 40km 가까이 뻗어 있었죠. 난 그 도로에 접어들면 고개를 푹 숙이고 페달을 힘차게 최대한 밟으면서 새빨개진 얼굴로 씩씩거리며 달렸습니다. 그렇게 도로 끝까지 전속력으로 달렸다가 전속력으로 다시 돌아오는 게 제 운동 습관이었어요. 그때마다 타이머로 시간을 재면 늘 43분이 걸렸죠.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자전거 도로를 달리고 싶다는 생각이 줄어들었어요. 전속력으로 달릴 생각을 할 때마다 고통스러운 느낌이 먼저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렇게 생각했죠. 너무 빨리 달리지 말고 그렇다고 아주 느리게는 아니더라도 좀 느긋하게 달려보자. 그날 똑같은 도로를 달리는 동안 몸을 똑바로 세우고 평소보다 주위를 더 많이 둘러보았습니다. 바다 쪽을 바라보니 돌고래들이 점프하는 모습이 보였죠. 반환점 부근에서 펠리컨 한 마리가 제 머리 위를 날아다녔습니다. 위를 쳐다보며 와, 펠리컨이네? 라고 감탄하는 순간 그놈이 제 입에 똥을 쌌더군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아주 멋진 시간을 보냈다는 겁니다. 정말 순수하게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얼굴이 뻘겋게 달아오르지도 않았고 숨을 씩씩 몰아내쉬지도 않았죠. 그리고 완전히 돌아와 자전거를 멈추고는 평소처럼 타이머를 들여다보니 45분이 막 지나 있었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45분밖에 걸리지 않았을까요? 이건 정말 말도 안 되었어요. 하지만 사실이었습니다. 43분이 아니라 45분. 이 2분 차이에서 깨달음을 얻은 저는 인생에 접근하는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눈치채셨나요? 시뻘겋게 달아오른 얼굴과 숨 막히는 고통과 스트레스는 제 삶에서 겨우 2분의 시간을 줄여주었을 뿐입니다. 극한의 노력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별것 아닌 헛된 노력이었죠.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온갖 군데에서 돈을 최대한 짜내고 분초를 다투면서까지 시간을 빈틈없이 쓰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멈추는 것입니다.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으악 하는 소리를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게 신호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라고 틈틈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상 신호를 감지하고 멈출 줄 아는 것. 그리고 좋은 신호를 얻기 위해 2분 정도 기다려줄 줄 아는 것. 그것이 곧 우리가 추구해야 할 성공입니다. 다음에 소개할 오토매틱사의 CEO 매트 뮬렌웨그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천천히 해도 충분하다. 우리가 저지른 실수들은 대부분 나태함 때문이 아니라 야심과 욕심 때문이다. 그러니 명상을 하든 컴퓨터 모니터 앞에서 벗어나 나 자신을 위해 시간을 쓰든 아니면 지금 대화를 나누거나 함께 있는 사람에게 집중을 하면서 속도를 늦춰야 한다.